계속해서 화재예방법 제26조입니다. 선임신고 등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시설물의 관계인이 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니까 양식이 다 들어가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하고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과 그 밖에 행안부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선임해야 된다는 게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시행 규칙을 좀 봐요. 행안부령. 행안부령 보게 되면 대상물의 안전관리 주제죠.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인데 아까 전에 뭐 이거는 자기소방대 조직체계 대행기준 대행별표 나오네. 여기 나오네. 자, 일단 여기 잠깐 갈게요. 소방안전관리 주제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수행에 관한 대행 기록 유지라고 해서 아까 그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제 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요게 새로 생겼어요. 요게 새로 생겨가지고 매월 한 번씩 요런 작성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별표에 있겠죠. 별지에 있겠죠. 서식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또 별지제 12호 서식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지제 12호 서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내용도 기록을 해놔라. 요게 이제 새로 신설되고 양식지도 한 개 만들어졌어요. 월 1회 점검하는 거.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 업무 수행하는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그 서류를 계속 또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했던 건 보관을 계속하고 있고 2년이 지난 건 폐기 처분과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잠깐 서식 잠깐 보고 올게요. 네. 시행 규칙 여기 서식입니다. 서식. 서식에 보시게 되면 별지제 12호 서식. 요런 새로 생긴 서식이고 업무 수행 기록표로 수행 일자 매월 한 번씩이니까 월 1회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매월 한 번씩 있어야 되고 뭐 수행자 이름 쓰고 건물 대상물 명칭 쭉 쓰고요. 해당 소방시설을 확인했는데 이상 없으면 뭐 이상 없으면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내용을 쓰고 분량 체크하고 조치사항으로 뭐 이렇게 조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안전관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 없으면 해서 뭐 양호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지적이 있을 때는 한 지적을 쓰고 분량 쓰고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뭐 매번 있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게 있는 게 실제로 안전관리 한 개처럼 좀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래 지적사항 있는 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안전관리자들이 이제 매월 확인하고 내가 어떤 걸 고쳤다, 내가 이걸 조치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문제점이 혹시나 뭐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주에게 요청하고 기한서 작성해가지고 품위서 작성하고 이런 게 붙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업무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남겨줘야 되고. 불량사항 개선 보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했다. 서면했으면 서면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은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서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그 조사 나오고 할 때는 무조건 서류면 서류. 네. 조치 방법은 뭐 수리했다, 뭐 이전시켰다, 뭐 제거했다. 뭐 여기 보니까 어떤 화기 취급 물질이 있더라. 그럼 내가 이걸 없앴다, 제거했다. 뭐 이런 걸 내가 남겨주는 거죠. 이런 일을 나는 해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네. 작성 요령 보면은 이제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은 작성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럼 당해 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등 점검표에 따른 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뭐 대상물 특성에 따라 기타 사항의 추가 항목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보설비, 수신기, 제어반, 펌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할 것도 있는데 뭐 크게 이 작성 요령에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한 샘플 예 같은 것들을 이제 저도 좀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고 보급하려고 생각 중인 거예요. 왜냐면 안전관리자들이 어떤 책임을 떠안는 걸 줄이려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의 대우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만큼의 안전하게 이제 어떤 조치들을 해놨을 때 혹여나 진짜 문제로 불이 났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서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1조에 보면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교육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자는
법 24조 5항 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과 같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 대응 규모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뭐 추가로 수행할 수도 편성할 수 있다. 피난유도 조치 내고요. 그럼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관제팀 이렇게 이제 만쳐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자위소방대 조직도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건물 내에 있는 제실자들 위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소방조사 하면 항상 뭐 하는 하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붙잡고 물어봐요. 근무자 중에 무슨 팀이냐고. 예. 그걸 숙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화재 조사 시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관리자는 초기 대응 체계를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사람 근무 위치, 근무연도 고려하고 뭐 정상 운영해야 되고 여기 이제 연일에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 교육을 또 실시해야 된다. 교육할 만큼의 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소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방이 뭐 강화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소방안전교육사가 이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안전교육사들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 업무를 전담하니까 앞으로 뭐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 사업장, 요때는 소방안전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수료증을 발급받아 놔라.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일이 해야 되니까 원래. 근데 이건 뭐 사회적인 또 합의가 있을 때 아마 될 것 같고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들도 나중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따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 되면. 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교육 실시했을 때에는 뭐 실시 결과를 뭐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것도 별지제 13호 서식 기록하고 2년간 보관. 항상 모든 서류는 2년간 보관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방청장이 소방청 홈페이지하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안전원에 사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원 들어가면은 한소방 안전원에서 이런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자유소방대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 대응 체계 편성, 이런 지침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본부장 서장은 안전관리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대행 업무 대행하는 거. 그리고 요건 엔진의 사령법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더 별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임 신고 좀 전에 왔던 주제로 일단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부분에 따라 해당 후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임 신고가 14일 이내였던 거죠. 여기 시행령에 보면은 법규에서 했나? 법규에서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임한 경우. 근데 선임이라고 하는 게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일단 신축했을 때 그 사용 승인일이 나오면 그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완공일, 준공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증축됐을 때는 중축공사 사용 승인일입니다. 증축되고 나서 전체 사용 승인일, 용도 변경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yani 1급이 증축돼가 특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급이 증축돼서 1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건물을 양수하거나 매각했을 때 새로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관계인이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앞서 안전관리자가 해임됐다 하면 새로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해임일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권한이 분리되는 건 35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해임 퇴직하게 되면 그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법률안이 예전에 그 서류 간소화 작업을 항상 정부에서 한창 했거든요. 그때 나온 건데 해임했을 때 원래 해임 신고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해임한 자가 해임했다라고 신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선임 신고만 있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해임되면
우리 건물에 누가 그만뒀다라고 안 알려요. 원래 해임 통보해야 되는데. 안 알리고 일단 그날이 생겼으면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선임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소방서는 뭐만 받겠다는 얘기 계속. 선임 신고만 받겠다 이거예요. 선임 신고만. 그럼 한 명의 선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임된지 몰라요. 다음 사람이 선임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때서야 해임됐겠지 이거죠. 이게 법률의 모순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지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선임 신고를 할 때 해임을 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 갔어요. 업체 취업하러 딴 데 간 거예요. 근데 소방서에는 뭘로 남아있다? 이 사람이 선임된 걸로 남아있다고요. 기록이. 그 상태에서 불났다. 그럼 이 사람 불려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임된 사람은 자기가 해임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 소방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임 사실을 자기가 챙겨야 돼요. 관계인은 안 챙길 거니까. 건물주는 안 챙길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전관리자분들은 그냥 안전관리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이걸 그만두고 딴 데 갔다. 그럼 자기가 반드시 소방서에 해임 통보해가지고 나는 여기 그만뒀다. 알려줘야 돼.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소방서는 모릅니다. 안전원도 모르고. 그게 법률적 문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부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에 새롭게 다른 업체 사람한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한 명을 뽑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안전관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정지된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야 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뒤에 내용은 워낙 많아요. 이런 것들은 워낙 남아서 이건 제가 뭐 그냥 쭉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시험 대비하면서 그때 이제 문제를 그때 풀면서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들이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뭐 별지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뭐 16거 서시 양식지 나오는데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아까 그 시행 규칙에 별표 잠깐 볼게요. 별표를 보게 되면 여기 별표 1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점검업체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점검업체들이 사실 소방시설법에 전 좀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재 예방법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이라고 해서 원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관리업자가 법 25조 1항에 따라 령 28조 2항 각 호 소방안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따른 소방안전업무 대행 인력을 배치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급, 2급, 3급이죠. 특급은 될 수가 없으니까 대행을. 근데 제가 1급 중에서 15,000이 안 되는 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급이지만 15,000이 아닌 거. 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제연설 빈선 중급 점검자, 그리고 옥내 옥외수 화전은 초급 점검자, 상급은 초급 점검자. 사실 이제 중급 점검만 있으면 되죠, 그죠? 고급이 아니었구나. 중급 점검자만. 이제 월 관리 대상처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 중급 점검자 이상은 돼야지 그 지역에 있는 대행 업무에 대한 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특급이 어차피 특급은 반드시 안전관리에 있도록 돼 있으니까 대행 계약을 맺는 건 그냥 그 건물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법적 그건 아니니까 아무나가 상관없는데 어차피 특급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대행 업무를 맡은 건 반드시 중급 점검자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의도죠. 이렇게 맞춰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이제 이게 연면적 5천 미만으로서 스프링 설치된 1급 또는 2급 대상물의 경우는 초급 점검자를 배치 또 할 수도 있다. 5천 미만이면 또 초급 점검자 할 수 있다. 업계에서 이제 요청해서 만든 거고. 근데 요게 이제 그거죠. 그 배치 인력, 대행 인력 한 명의 1일당 업무 대행 업무량 뭐 이라고 해가지고 점수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선정하며 8점 이하, 그러니까 하루당 할 수 있는 점수가 8점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수 해가지고 이제 1급 또는 2급 대상물의 경우 면적이 요때에는 반드시 중급 점검자니까 초급 못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여기 요 1급 또는 2급 대상물은 중급 점검자가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5천 미만은 초급 점검자가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아파트는 제외한다. 중급 점검자에서 그러니까 1.6 중급 점검자가 배치되는 건데 요 면적 규모를
여기 0.7로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 중급 점검자가 점검할 때 여기 0.7로 잡았다는 얘기는 1500짜리 미만짜리만 이 사람이 담당을 한다고 하게 되면 8점까지니까, 하루당 8점이니까 하루에 지금 실제 할 수 있는 건물 개수가 10개 넘죠, 그죠? 그러니까 1500 미만 작은 건물들은 10개 넘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규모는 0.8점 이렇게 한 거죠, 점수를. 예, 그래 하니까 한 명당 하루 동안 8점을 뭐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1일 한도 점수라고 해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건물 개수가, 월 관리 개수가 나올 거다 이런 겁니다. 상급 대상물은 무조건 0.7 잡았으니까, 그죠? 하루 동안에 10개인데, 이것도 좀 그 기술자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업주 입장을 많이 반영한 거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10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점수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건 기술자들 업계에서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표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고. 아파트는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뭐 또 이렇죠.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물 간 이동 거리, 또 킬로미터마다 1일 한도점 0.01을 곱하기 해서 1일 한도점 뺀다, 뭐 이래 되는데, 굉장히 왜 복잡해지긴 했어요. 예. 지금 요걸 가지고서 지금 관리협회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요 계산을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시켜가지고 그냥 중급 점검자 한 명을 넣었다. 월관리 대행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업체 입장으로서 어떠냐면, 점검에 들어가는 배치 인력이 있고요. 관리사 주 인력의 보조 2명 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에 들어가는 점검 그 보조 인력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업계는 어떠냐면은 점검업에 보조 인력에 배치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월방을 가거든요. 근데 요 표의 의미는 월방 따로 뽑아라. 월방 따로 뽑아라. 점검에 들어가는 점검 보조 인력의 배치는 따로 뽑아라 이겁니다. 인력을.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업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업계는 월방만 하게끔 점검 안 들어가고 배치 안 넣고. 그러면 점검은 딱 점검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점검팀 따로 있고 월방팀 따로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그럼 이 월방팀들은 월방만 해라. 점검팀은 점검만 해라. 요런 거죠. 현행법의 시스템은 그래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현재 업계들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주한 상태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좀 양이 많긴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업무 대행 점검표라고 해서 이제 업무 대행을 한 사람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주고 올 수 있는 이제 공통된 양식지. 예전에는 점검업체들이 다 달랐어요. 월방을 했을 때 갖다 주는 서류가 업체들마다 다 달랐어요. 양식. 근데 양식을 통일화시킨 거죠. 이제 법에서. 요 양식지로 월 1회 점검했을 때 담당자한테 주고 오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인 받고. 네. 넘어갈게요. 이런 표가 있더라. 요거는 이제 점검업체들이 원래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업체들이 봐야 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 규칙에서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선임 신고는 일단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10사 내에 신고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과 그 밖에 행함을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어서 시행 규칙에 보면 정보 게시라고 해서 요 4가지. 요게는 이제 행을 정한 사항이라 해서 출입구 입구에 보면 명칭 및 등급, 성명,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 요런 걸 갖다가 출입구 앞에 붙여놓도록 하고 있고요. 요게 별지 서식인데 별표이네, 별표이. 그래서 밑에 보면 별표, 요 현황표 해가지고 이어서 요런 표를 출입구 앞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별표 2. 그리고 또 이 경우 소방시설법에 또 보면 별표 5가 있어요. 시설법 별표에 보면은 이제 자체 점검한 결과 기록표. 요거는 30일, 요거는 30일 이상이고요. 30일 이상 게시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별표 2면은 항상 게시하는 거. 요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냥 같이 항상 게시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건물 현황표라고 해서 안전관리 누군지에 대한 게 건물 입구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색깔로 해가지고 점검 결과표에서 불량 양호 표시한 동그라미 X 표시한 표가 30일 이상만 게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냥 붙여놓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자 선임 신고는 똑같아요. 선임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 새로 선임한 날로 30일. 그리고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선임을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는 14일 이내 신고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보조자가 필요한 건물이 규모가 됐다. 그럼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을 하고, 혹은 앞에 사람이 해임이 되면 해임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을 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어떤 날로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어지는 어떤 뭐 내용들인데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서 법률 제27조입니다. 27조. 예, 관계인의 의무라고 해서 관계인은 특정 소방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이다. 요게 이제 또 어떤 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의 조치할 것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건 의무죠, 의무.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부장 또는 서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공적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소속 근로자인데, 그죠? 건물주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안 했을 때 본부장 선장 일렀어요. 결국 잃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내가 해임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네. 이런 게 필요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사망에 따른 요구조치를 받은 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직을 거부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 때문에 앞으로 노무사법도 노무법도 굉장히 많이 붙을 거예요. 소방에 붙어서 앞으로는. 그래서 소방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변호사, 노무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협회할 때 지금 변호사님들하고 노무사님 붙었거든요, 같이. 왜냐면 이런 게 보호가 돼야 되니까. 법적 보호가 필요한데, 그런 보호에 대한 생각은 사실 너무 국가가 없어요. 예, 그거 없어서 지금 이제 좀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바뀔 부분 조항들이 있겠다 싶은 거고, 일단 요 조항이 있다 보니까 변호하거나 노무할 때 이런 조항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임명령이라고 해서 그 본부장 서장은 24조 1항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아니하면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9조는 시행령은 관련 내용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시행규칙도 볼 거 없죠.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이 29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개 생겼고요. 소방시설법상 공사 시공자가 화재 발생 및 화재 피해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손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또 교육받은 사람을 공사 착공 신고일로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그럼 사용 승인 됐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되고, 이제 사용 승인 날로부터 새롭게 안전관리 선임되겠죠, 그죠? 그때는. 근데 그 전까지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하냐면 시공사가 해요. 시행사 말고. 건물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은 건축물을 지을 때 메인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건축 시공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공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일부 소방공사를 하는 공사업체가 안전관리 현장을 뽑는 게 아니고, 주 메인 건설사가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뽑아서 해당 현장의 소장처럼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1항에 따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일단 건설 현장 동안에 소방객사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안전관리자들도 분과가 있어야 돼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을 담당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용 소방 안전 관리자가 해야 될 어떤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소방 계획서도 지금 다 따로 나온 겁니다. 계획서 내용 자체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소방 계획 작성이 필요하고, 임시 소방 시설 설치 관리, 그리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피난안전 구역 설정해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훈련, 초기 대응 체계 구성, 화기 취급,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시하는 업무라고 해요. 시공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자격. 그래서 이제 자격은 다음 각호는 해당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만 있으면, 그러니까 보조자 같은 개념입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정 자격증 있는 사람, 실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말고 그냥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또 어떤 만들었어요, 시험을. 거기에 이제 합격한 사람, 뭐 이런 거. 이거 특급이고 상급인가? 어떤 뭐 시험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특급, 1급이 상급 추적 가지고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은 각 호에 따른 자격 갖춘 사람이 자격증 발급 신청하는 경우 행안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을 발급해줘야 되고, 뭐 재발급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크게 건설 현장 쪽은 크게 보실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자격 정지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일반 전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전체적으로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격 시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응시 자격,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니까 또 시행령을 봐셔야 되고요. 또 시험 방법하고 시험 공고 합격자 결정은 행안부령입니다. 근데 앞서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가 앞선 시간에 안전교육사, 소방서 관리사 시험은 다 대통령령이에요. 시험 방법 같은 것들이.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은 이런 방법, 공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행안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 구축해서 뭐 소방청장이 종합정보망을 구축해가지고 뭐 선임신고 현황, 해임사실 확인 현황, 건설 현장 선임신고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구축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는 거죠. 교육은 이제 강습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첩을 따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딴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를 계속 하려면 2년마다 한 번씩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을 할 때 집합교육을 이용하기도 하고 원격교육을 이용하기도 혼용교육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지금 집합교육으로 한다고 알고, 집합교육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로 보면은, 요건 중요합니다.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29조에 보면, 건설 현장 소방안 대상물에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선임돼야 되는 게, 연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다음에 용도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거, 좀 작더라도, 지하층 수가 2개 층 이상인 거, 지상층 수가 11층 이상인 거, 뭐 층 상관없이 냉동창고, 냉장창고인 것들은 5천 미만이라 할지라도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짜리 건물 지을 때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선임돼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거죠. 대상이니까, 대상. 건축물. 30조, 31조는 다 이제 별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33조도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 권한별이에요. 관리 권한별. 시행규칙에서도 뭐 사실 건설 현장 소방관 선임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넘어가 됩니다. 이 부분도 크게 막 보실만한 내용은 아니야. 뭐 신분증, 서류, 양식 이런 것들 나온 거라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현재 특급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2번 있고 1, 2, 3급은 지금 월 1회 이상 시험을 계속 칠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해 놨어요. 안전원에서
계속 시험 칠 수 있다 이겁니다. 응시해가지고. 자격시험 공고 필요 없고 합격자 결정 뭐 이런 것도 넘어야 됩니다. 자격시험 과목 이런 것도 뭐 따로 한번 안전관리자를 도전하실 분들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어서 크게 뭐 지금 보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부정행위 기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강습교육은 소방청장이 이제 한다고 돼 있지만 안전원에서 합니다. 안전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강습교육을 매년 수립 시행을 하는데 강습교육은 불특정 다준이죠.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강습교육은 받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강습교육이 2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강습교육 수료할 때 뭐 양식들인데 넘어가고요. 강습교육 할 수 있는 강사들인데 보통 안전원 직원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초빙해가지고, 뭐 기숙사 관리사들 초빙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습교육 과목 실간 운영 방법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요. 사실 뭐 워낙 또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 실무교육이 또 있는데, 실무교육 역시 청장이 매년 수립 시행을 하는데, 뭐 실무교육은 30일 전까지죠. 이건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서법이라든가 다른 법상 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자가 정해진 교육은 10일 전까지예요. 소방안전관리자들만 현행법상 30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각각 교육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은 최초 선임,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애초에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2년마다입니다. 2년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임돼가지고 2월 달에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해 2월이니까 그 해에 맞는 짝수의 홀수에 많은 해마다 받아야 돼요. 보조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무교육 강사 똑같고요. 실무교육 강사 똑같고.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전원에서 하는 교육 얘기였습니다. 교육 얘기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그 별표. 이게 소방안전관 자격 정지 및 취소 기준이 있고 소방안전관 자격 시험 과목 방법이 있고요.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은 보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교육 과목 이런 것들은 요거 말고 우리 시행령에 보게 되면 별표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그 대상별 자격 인원 기준 지금 응시자격이죠. 응시자격 요거 아까 별표 4번까지 봤었고 요게 이제 소방안전관리 특급 1급, 2급, 3급의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자입니다. 응시 자격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서 5년. 근데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으로 선임을 한 건 2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3년 더 버티면 되죠. 소방설비 기사로 1급 선임을 했는데 2년 있으면 시험 치면 돼요.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진 거니까. 근데 시험 안 치고 마음 돼요. 3년 더 있으면 5년 채우잖아요. 원체는 그냥 준다고 했거든요. 특급을. 근데 또 소방서기사고 했는데 2년 안 되고 뭐 해도 2년 안 되고 그냥 2년 안 돼도 안전원에다가 마음 된다고요? 교육비 내고 강수교육 받으면 돼요. 강수교육은 근데 강수교육이 거의 한 달짜리라서 근무를 빠지고 아예 한 달을 수업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힘든 거죠.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기 취득 후 3년 있으면 시험 칠 수 있습니다. 특급은 굳이 안전원 가서 교육을 수료 안 해도 자격 요건이 되면 시험만 칠 수 있고 시험비만 내고 응시비만 내고 시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이 특급 1급 3급 예상 문제집이 많이 팔리는 거죠. 시험만 치려고. 그 다음에 1급 대상물의 선임 자격을 갖추고 뭐 보조자로 7년,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데 소방공무원도 보죠? 20년 있으면 그냥 주는데 지금 뭐 특급을. 10년 있으면 시험 칠 수 있다 이거고. 근데 10년이 안 되더라도 뭐 한다고요? 공무원 10년이 안 되더라도. 안전원에서 경험 받으면 돼, 10년. 여기 30 받으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다음 해당한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대상물 근무 경력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쭉 있는데, 마지막은 이제 강습교육 중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인데,
강습교육 요거에 대한 교육이구나. 제 33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 수료한 사람. 34조 1항 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제가 이건 잘못 봤나? 원래 시험을 다 치르다 봤는데. 난 실무 경력 있는 사람이고. 33조 33조 1호. 33조 1호. 시행령 33조 1호. 잠시만요. 시행령 33조 1호. 아이고, 시행령 33조. 되려는 사람이네, 그냥.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33조 1호가 특급 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네.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험 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위에 사람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강의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보시고 요점진할 때 보시면 될 부분일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시험 강습교육 수료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되고 2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선임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가서 그냥 시험 쳐가지고 시험 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습교육 수료해가지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습교육에 대한 주제였고요. 자, 35조 내용은 이제 관리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라는 주제인데, 내용이 뭐 어떤 걸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그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예요. 복합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나라 건축물은 그렇죠. 상가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이 항상 매각하거나 임대줄 목적으로 건물을 많이 짓는데, 분양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분양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 다른 거죠. 관계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 명의 관계인이 하나의 건물을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때는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관리의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법률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권한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조 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선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칙상 권한별 관계인마다 선임을 해야 돼서, 한 건물에 10명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각 소유자들이 10명을 다 한 명 한 명씩 선임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다만 본부장소장은 관리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한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한 명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건물이 한 개니까. 그런데 이걸 일부러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별 관계인한테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의무는 누구였다고요? 권한별 관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복합건축물의 경우 다 날 몰라라는 거죠. 공용부에 문제가 생기고 뭐 고쳐야 되는 금액이 나올 때 서로 간에 분쟁도 붙겠지만 이게 서로 합심해가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 입장에서도 과태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부과할 때 부과는 주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법을 넣어줌으로써 이제는 뭐 하겠다. 권한별 관계인한테 다 과태료 매깁니다. 10명이 10명한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 거예요. 요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칙상은 누가 관련별 관계인이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의무인데 그냥 소방서에서 뭐 한 거라고요. 조정해서 한 명 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던 것이지, 원래는 다 해야 된다. 근데 한 명 해줬다. 근데 여기서 문제 생겼다. 너 고쳐라. 그럼 너 어떻게든 돈 모아 각출해서 해라. 근데 안 한다? 그럼 너 10명 다 과태료 매기겠다 이겁니다. 그런 게 조항이 생긴 게 이 법률안 때문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소방서 요청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대비 대응하는 이제 변호사들 많이 이제 소방법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한별 관계인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무슨 건물이니까 포건축물하고 지하간 거예요. 지하 상가들. 그리고 그 밖 대통령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시행령에 보게 되면 여기 시행령 보면 이제 도소매 시장, 전통시장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권한별로 관계인들이 여러 명인 건물들이 보통 뭐라고요? 복합건축물, 지하가, 그 다음에 도소매 시장. 네, 요게 이제 권한별 관계인이 있다는 이거고요.
그래 이때 이제 이 권한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전체에 걸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들 중에서 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10명, 10명, 수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원칙상. 그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된다. 별도로. 예. 이 경우 총괄 안전관리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한 명으로. 그럼 이 총괄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사항을 준용하게 되고 이 사람은 소방안전관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포괄건축물에 있는 총괄안전관리자는 이런 협의회도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많이 생긴 거죠. 뭔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니까 요건 또 이제 시행령에 보게 되면 아까 뭐 공동소방협의회 요런 걸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요런 협의회는 요런 일을 해야 되고 총괄안전관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거죠. 네. 점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업무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하면서 또 요구가 필요하잖아요.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줘야 될 또 의무가 생기는 거라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요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소방 안전관리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좀 알고 안전관리자들이 조금 더 직업화된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제 지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큰 대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고 있죠. ESG 경영하면서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들을 전문화시키는 경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밑에 작은 것까지 내려오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 주제라고 해서 화재방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수록했고 안전협회도 원래 안전원도 안전협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원이 되면서 좀 재단법인화가 됐잖아요. 재단법인이고 안전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 받는 그런 지시사항들, 업무사항들을 하는 거의 준정부기관처럼 현재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안전관리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도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남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시간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